전국 주택시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주요 도시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벤치마크 가격은 지난해 6월 76만 60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5달 내내 하락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하반기 광역 토론토를 포함한 곳곳의 집값은 봄, 여름보다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주카사가 전국 21곳의 벤치마크 가격을 통해 여름 이후 11월까지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벤치마크 가격이 평균 3% 이상 떨어졌는데 특히 온타리오주의 집값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키치너 워털로의 11월 벤치마크 가격은 6월 이후 9% 하락 70만 8,600달러를 기록했고 광역 토론토도 8% 떨어진 108만 1,300달러입니다. 런던과 세인트토마스, 해밀턴, 벌링턴은 7.5% 이상, 캠브리지와 구엘프도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또 나야가라와 위니펙, 리자이나, 프레이저밸리, 오타와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광역 밴쿠버는 마이너스 1.5%, 빅토리아 마이너스 1.8%, 엘버타주 에드먼턴 마이너스 2.3%, 퀘벡주 몬트리올도 0.4% 떨어졌습니다. 이와는 달리 엘버타주 캘거리는 하반기에만 1.7%, 1년 새 11% 올랐으며 세인존스와 세인존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7개 도시도 모두 온주했습니다. 키치너 워털루 지역은 무려 10% 가까이 하락한 80만 2,900달러이며 광역 토론토도 7.8% 하락한 129만 1,000달러입니다. 단독주택만큼은 아니지만 콘도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콘도 역시 키치너 워털루 지역이 5%, GTA도 4.8% 하락했으며 런던과 세인트토마스, 구엘프, 리자이나, 퀘벡, 오타와 순입니다. BC주 광역 밴쿠버의 콘도 가격도 0.6% 떨어졌는데 반대로 캘거리와 헬리팩스, 몬트리올, 빅토리아 지역의 콘도 가격은 올랐습니다. 주요 도시의 연간 콘도 가격을 비교하면 광역 토론토가 0.7% 하락한 데 반해 광역 밴쿠버 6.2%, 캘거리는 16%, 에드먼턴 4%, 몬트리올 4% 올랐습니다. 관계자들은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이 주택을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험금이 31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 보험국에 따르면 산불과 얼음 폭풍, 홍수 등 재난 관련 보험금 지급 총액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업계와 정부, 납세자들에게 전가되는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가장 큰 재정적 피해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8월과 9월 오카나간과 슈슈압을 덮친 산불로 인해 역대 가장 많은 7억 2천만 달러의 보험금 피해를 기록, 보험금 지급 기록상 캐나다 최악의 자연재해 10위에 올랐습니다. 7월과 8월 온타리오주를 강타한 여름 폭풍으로 3억 4천만 달러 보험 피해가 났고 4월 초 온주와 퀘벡주에 몰아친 얼음 폭풍은 3억 3천만 달러, 중부 지역의 여름 폭풍과 노바스코샤주의 산불과 홍수도 피해가 컸습니다. 보험국은 많은 캐나다인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해지고 있다며 연방의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산불이 전 세계 산불 탄소 배출량의 23%에 달한 가운데 오늘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는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14.98도로 역사상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이 지구촌을 덮치면서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더 높아진 첫 해이며 1.48도 높아졌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1.5도에 아주 근접해지고 있는데 올해 평균 기온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지구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토론토시는 지난달 평균 기온이 영하 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기 필습 사건의 피해자가 무고한 시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1시 30분 딕시로드와 에글링턴 애비뉴에 있는 정글 이벤트 스페이스 클럽 앞에서 여동생 남자친구와 줄 서서 기다리던 19세 여성이 총격범이 난사한 총에 맞았습니다. 클럽 주차장에서 발견된 여성은 응급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놀스역에 거주하는 19세 르넬리아 양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 열정이 넘치고 많은 친구를 둔 재능 있는 운동선수였습니다. 여행과 항공산업에서 일하기 꿈꾸며 컬리지에 진학했지만 비극적인 사건으로 희생됐습니다. 필지역 경찰은 당시 클럽 앞에 100여 명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SUV 차량이 나타나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필 그 시간 그곳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행 후 현장에서 목격된 오래된 회색 SUV를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경찰은 당시 총격 장면이나 SUV가 담긴 영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에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 필지역 경찰은 이날 표적이 누구였는지,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등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이후 클럽은 문을 닫았으며 몇 달 전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운영됐던 클럽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보석 가게를 터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리치몬드 일의 힐크레스트몰에서 3인조 일당이 아자리 주얼리 매장에서 유리 진열장을 깨고 보석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주말이라 가족들이 붐비는 시간이었는데도 후드티와 장갑, 마스크를 쓴 일당이 대담하게 보석상을 털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주변에 있던 쇼핑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총격 사건으로 착각해 큰 공포심을 느끼는 등 다시 돌아봐도 끔찍한 순간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주민들은 연일 폭력적인 강도들이 활개치고 강력 사건이 터지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욕지역 경찰의 추가 조치를 정부의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엔 6대1의 까르띠에 매장이 강도에게 털렸고 브램튼 쇼핑몰의 화이트 캐럿 매장과 코카 보석상도 털린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코키틀람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15분 웨스트우드 스트리트과 글렌 드라이브 지역에서 총상을 입은 21세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사상자는 없었으나 앞서 5일 밤 10시 30분엔 데이빗 애비뉴와 미첼 스트리트에서 4일 오후 3시엔 존슨 스트리트과 글렌 드라이브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코키틀람에 많은 한인들이 사는 만큼 이 지역 주변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한인들은 최근 사건 상황을 감안해 야외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 토요일 놀스역 더프리 스트리트와 욕딜 로드에서 발생한 무장 절도 사건과 차량 강탈 미수 사건과 관련해 17세 청소년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토요일 한 매장에 들어가 권총을 휘두르며 과격한 행동을 보인 뒤 매장 밖으로 나와선 2명이 타고 있던 차량에 다가가 총기를 겨누며 하차를 요구했으나 실패하자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히 추적한 끝에 오샤와 출신의 17세 청소년을 붙잡고 복제 권총과 다량의 마약을 압수한 뒤 8건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은 최근 놀스역 제인 스트리트과 윌슨 애비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76세 남성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 45분 로렌스 애비뉴와 더플러 로드 인근에서 차량 간 총격전을 벌인 용의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물원이 지난 5일 해커에 뚫렸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고 토론토시와 사이버 보안 전문가 등과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동물원 측은 이번 공격이 회원과 방문객, 기부자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는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고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웹사이트와 동물 관련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은 영향을 받지 않아 동물원은 정상 운영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토론토 도서관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 현직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웹사이트와 프린터 등의 사용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조폐국이 $20 기념 은화 동전을 발행합니다. 99.9% 순은으로 만들어진 은화는 무게 32.41g, 지름은 42mm로 동그란 동전 모양이 아닌 조폐국 최초의 육각형 모양이 특징이며 앞면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기리는 초상이 있고 뒷면엔 현미경으로 확대한 것처럼 6개의 가지가 달린 별 접시 모양의 정교한 눈송이가 디자인됐으며 중앙에 크리스탈을 넣어 반짝이는 겨울 느낌을 더했습니다. 동전 수집가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전은 조폐국 웹사이트에서 $139.95에 구입할 수 있으며 15일부터 배송됩니다.